안녕하십니까. 공기대 교수입니다.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 통과율에 의한 계산 한 번 더 봅니다. 열 통과율의 계산은 Q는 KA 델타 T, KF 델타 T, K는 열 열 통과율하고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표면열 전달률. 표면열 전달률이 뭐예요? 액체나 기체가 고체로 열을 묻혀주는 것을 표면열 전달률 알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알파. 요 값도 지금 보이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열탄과율의 단위. 요거 보이시죠? 예. 네. 자, 단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유체가 고체로 열을 묻히는 걸 뭐라 그랬죠? 알파이고 열 표면 열 전달률. 단위 같다 틀리다? 같다. 두 개 단위가 똑같은 게 열 관류율, 열 통과율, 표면 열 전달률. 세 가지는 단위가 같다. 단위가 뭐죠?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됐죠? 그 다음에 고체 사이 고체 두 개의 온도 차이를 두고 1m 거리를 두고 1시간 동안 열 전도. 고체는 뭐다? 전도. 고체는 뭐다? 전도. 전도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아워 도시야. 스퀘어 미터가 아니고 길이 미터 아워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중 문제 중 단위가 틀린 것은 통과율, 관류율, 전달률, 전도율 네 가지가 나오면 뭐다? 전도율이 단위가 틀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는 면적이고 델타 Tm은 온도 평균 온도차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한다? 온도차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냥 온도차와 평균 온도차. 그냥 온도차는 온도가 몇 개? 두 개. 평균 온도차는 세 개에서 네 개. 자, 평균 온도차는 또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산술 평균 온도차, 대수 평균 온도차. 됐나요? 대수 평균 온도차는 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평행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대향유. 무슨 유? 대향유 온도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온도차는 나누기 2 해버리면 끝나고요. 온도차 두 개 더 해가지고 나누기 2 해버리면 끝나고요. 대수 평균 온도차는 ln 뭐분의 작은 분의 큰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랬죠? 예.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온도나 각종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산식은요. 평균 온도차는 이거는 뭐죠? Q는 GC 델타 T로 구해가지고 KF 델타 T로 나눠서 델타 TM만 구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두 개씩. 계산식으로 풀어줄까요? 예.
자, 문제 뭐죠? Q는 똑같아요. G, C, 델타 T는 K, A, TM. 델타 TM 구하라는 식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냉각수 얼마? 2000 리터 퍼 미니트. 2000 곱하기 60. 왜? 미니트니까 시간으로 곱해줘야 되거든요. 됐나요? 곱하기 물의 비율 얼마? 1. 온도차 몇 도? 냉각수 출구 24 빼기 16도씨는 K는 얼마요? 3349.6 3349.6 킬로칼로리 퍼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 스퀘어미터 아워 도시고 곱하기 A 면적 얼마? 20 1대 20 곱하기 델타 TM 구하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됐죠? 예. 자, 이 계산식 이게 Q 아닌가 봐. 맞죠? 예. 나누기 3349.6 곱하기 20. 요 식은 델타 TM. 됐나요? 방금 구했잖아, 이거. 델타 TM. 델타 TM 거라며. 평균 온도차. Q는? 열통과 열량 Q는? KA 델타 T. 좌변과 우변, 열량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다 같다. 이게 망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밥을 100만큼 먹었어요. 운동을 10만큼 했어요. 살 몇 만큼 쪄야 돼요? 90만큼 쪄야죠. 95만큼 찌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뭘 법칙을 위반한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반한 거야. 헌법도 불합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이해가나요? 예. 근데 거기까지만 하죠. 살찌는 이야기, 라면 끓는 이야기 또 한 번 더 말이 길어집니다. 응축 부하 계산법이 아닌 것은 이거다. 냉면 입출구의 온도 엔탈피 차 Q는 GC 델타 T를 다른 식으로 엔탈피로 구하면 같은 말입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G 곱하기 델타 H. 이거는 엔탈피. C 델타 T가 뭐다? 엔탈피 차다. 됐습니까?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냉각순환 수량, 비열, 입출구 온도차 Q는 GC 델타 T. 냉면 한양 나누기 냉동 효과는 아니다. 응축 능력이어야지 맞습니다. 예. 정발 부하 플러스 압축 일량 이해갑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P, H 차트. P는 압력, H는 엔탈피. 포화 X는 금포화 전기선. 두 개의 등압 변화. 응축 압력, 증발 압력. 핸드폰 강의는 안 들어주는데 핸드폰은 끄고 하자. 인간적으로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부탁을 했구만. 두 개의 등압 변화 혹은 두 개의 등온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로 이루어진다 그랬다. 냉동기는. 예. 압축기는 무슨 변화? 등 엔트로피 변화. 무슨 변화? 엔트로피 변화. 단열 변화 중에 압축기는 등 엔탈피 변화, 엔트로피 변화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응축기는 등 변화 혹은 등 온 변화. 여기가 금포화 전기인데 5도 델타 T는 5도. 얘를 뭐라 그래? 과냉각도. 무슨 도? 반행각도. 과냉각도 5도를 주는 이유는 냉동 효과를 5도만큼 키워주려고. 요게 팽창 밸브, 응축기, 압축기, 냉동 4대 구성 요소, 압, 응, 팽, 증,
4대 구성 요소. 효과. 압축기에 있는 것은 압축기 1량 혹은 1의 열당량 됐나요? 예. 네. 그러면 응축기는 QC라고 해서 는 QE 더하기 AW네 맞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발부하의 압축부하가 뭐다? 응축열량이다. 됐습니까? 예. 앞에 강의를 다 못 들어도 지금 이 강의면 다 한 거 아니냐고. 두 개의 무슨 변화? 등압 변화. 두 개의 무슨 변화? 단열 변화. 됐죠? 네. 냉동기 4대 구성 요소, 압봉 팽증, 압축기, 뭐? 소요 1의 열 당량.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Q2는 냉동 효과. 무슨 효과? 냉동 효과. 압축 열량 더하기 냉동 효과는 뭐다? 응축 열량. 무슨 열량? 응축 열량. 됐죠? 예. 그러면 마지막 하나 빠졌네. 팽창 밸브. 요 변화는 무슨 변화인가요? 등 엔탈피 변화. 단열 변화. 무슨 변화? 단열 변화 중에 무슨 변화? 엔탈피 변화. 단열 변화 중에 압축기는 무슨 변화? 등 엔트로피 변화. 됐습니까?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총망라해서 한번 해줬어요. 22번 Q는 GC 델타 T. 아닌데 이거는 LMTD 구하는 거네. 대세평균오차 LN 작은 분의 큰 거 빼기 작은 거 됐나요? 예. 네. 지시델타 맞아요. 내가 말하는 거 맞아요. 자 밑에 36번이네요. Q는 GC 델타 T. KF 델타 T하고 GC 델타 T하고 해가지고 델타 TM 구하는 거 똑같은 식이죠 이거. 수능 구할 식하고 37번 프레온 냉면을 사는 수냉식 응축기에서 순환수량 20 입출 온도가 5.5도면 Q는 GC 델타 T로 풀면 되네요. 예. 맞죠? 예. 예, Q는 GC 델타 T로 모든 웬만한 공식은 다 풀려진다. 다 곱하든지 혹은 나눠버리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예. 자, 이제 편하게 갑시다. 응축기 압력관리. 응축기가 응축 압력이 고압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5가지 보이시나요? 예. 네. 책에 있는 내용인데?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아니, 여기 있다고, 여기. 응축기 안정관리 고압 상승의 원인. 화면을 보지 말고 책에 있다는 얘기야. 응축기의 안정관리 고압 상승의 원인 5가지 보이시나요? 책 예. 시작. 냉식의 경우 냉각 수량 고정 및 냉각 수온 상승 시, 공냉식의 경우 선풍량 고정 및 내기 온도 상승 시, 응축기 냉각관의 스케일 등의 부착 시, 냉매의 가스 충전이나 응축기와 과대 시, 불응축 가스 존재 시. 자, 공기의 온도가 높거나 물의 온도가 높으면 응축 압력이 올라간다 그랬다. 됐죠? 예. 응축 온도가 올라가면 응축 압력도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응축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압축비가 증가합니다. 토출가스 온도도 상승합니다.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면 윤활유도 열받습니다. 열받는 게 심하면 탄화합니다. 윤활유가 탄화이라면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책 다음 장이죠? 예. 68페이지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얘 응축 능력은 똑같아요. 뭐가 줄죠? 냉동 효과가 줄죠? 성적 개수가 감소합니다. 됐나요? 네. 불응축 가스가 존재하면 응축 압력이 올라가서 압축비가 증가하고 압축 일량이 커지고 윤활유가 열화하고 탄화하고 됐나요? 예. 네. 냉동 효과가 감소하고 성적 개수가 떨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냉동기에서 뭐다? 만병통치약이다. 모든 답에 다 정리가 됐다. 됐나요? 예. 자, 똑같이 불응축 가스가 냉동 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 그러면 응축 능력 감소, 고압 상승, 압축기 가열,
압축 소요동력 증가. 똑같죠? 네, 다 똑같이 변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불응축 가스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 방지 대책으로는 다섯 가지 보이시나요? 책 68페이지죠? 불응축 가스 방지 대책, 시작. 다시 시작. 목소리 키워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시작. 냉각과 세간 및 오일을 배류한다. 장치 내 불응축 가스를 가스 퍼저로 통해 방출시킨다. 냉매 측정량의 적정 유무와 응축과 정도를 점검한다. 설계 수량에 맞는 적정량의 냉각수를 통수시키고 냉각수 배관 계통의 막힘 등을 점검한다. 진압감의 단지 등을 검토한다. 자, 불응축 가스가 생기면 응축 압력이 올라가고 윤활유가 탄화열하고 고압이 상승하고 각종 악영향이 끼쳤습니다. 맞나요? 예. 여기에 대한 문제로 불응축 가스가 혼합되면 거리가 먼 것은 열교환 작용을 방해하므로 응축 압력이 높게 된다. 높게 된다. 냉동 능력도 감소하고 소비 등도 증가하고 윤활유가 열화 탄화하고 성질계수 감소하고 냉동 효과 감소합니다. 됐나요? 예,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응축 가스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응축 가스는 냉동기를 만들고 나면 진공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냉동 장치 안에 불응축 가스, 즉 공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그럴 때 거리가 먼 것은 750mHz까지 거의 760이니까 750까지 진공을 했으니까 잘 진공했네요. 전혀 공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진공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진공 못 만든다. 완벽한 진공은 절대 만들 수 없다. 하나님도 못 만든다. 진공은 하나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 생명과 충기자가 유양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불응축 가스 존재한다. 냉매와 윤활유가 분해되면 불응축 가스가 생긴다. 팽창 빌면서 수분이 동결되고 허브 압력이 대기압 이하가 되기 때문에 증발 압력이 떨어져 버리면 공기가 들어갈 확률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래서 불응축 가스 생깁니다. 답 나오죠? 1번입니다. 냉동 장치 내 불응축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응축 가스가 많아지면 응축 압력 높아지고 윤활유 탄화열화, 축동력 증가, 냉동 효과 감소, 승기계수 감소. 맞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바로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에게 압력이 감소하면 증발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주목. 반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만 게 없네요. 이번에는 반대로 응축 압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응축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얘가 같은 거리에 비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증발 압력은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팽창 밸브 궤도가 똑같으므로 압력도 같이 떨어져요. 됐나요? 그래서 줄여서 보면 냉동 효과도 줄고 증발 능력은 커지고 윤활유도 탄화열화 안 하고 각종 효과가 좋아지죠. 네,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만병통치약의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증발 온도는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됐죠? 증발 압력이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꼭 좋지는 않습니다. 증발 압력 우리가 원하는 압력으로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증발 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배추를 넣어놨어요. 내일 쌈 싸 먹으려고. 근데 배추는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면 얼어버려요. 마이너스 한 3도 정도에서 옵니다. 배추가 2세에서 3도 여는데 마이너스 0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냉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모세관이 좀 막혔어요. 증발 압력이 떨어진 거예요. 냉매 순환량은 떨어졌는데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도 떨어진다. 됐나요? 그럼 뭐가 생겼죠? 배추가 얼어버린 거죠. 배추 얼어버린 걸 녹여서 먹으면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요? 안 맛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압력이 있는 게 좋은 거다. 됐죠? 그래서 응축 압력이 떨어지더라도 증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다 좋아진다.
됐나요? 예. 불온축가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혼이 버린 보수, 순도 낮은 오일시 좀 치워줄래? 탄화해라, 분해시 영향으로는 고압이 상승하고 소요등 쪽 윤활유 탄해라, 윤활유 활동 감소, 능력 감소, 축사중 증가, 승질 개수도 감소한다. 이건 여러분 책에 없는 거예요. 내가 따로 한 장을 정리한 겁니다. 됐죠? 네, 요 내용이고요. 불온축가스가 있다라면 응축기 입출 밸브를 닫아가지고 냉각수를 최대한 통과시키면 뭐만 생긴다? 냉매는 응축이 되고 불응축가스는 가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위에 불응축가스를 빼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불응축가스를 빼는 장치를 줄 겁니다. 됐죠? 근데 어떻게 하냐? 불응축가스는 어떻게 하냐? 들어온 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세팅하는 압력보다 응축압력이 계기가 있어요. 응축압력이 높네? 세팅한 이 온도에서 얘가 가져야 될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압력이 더 높게 나왔네? 아, 이러면 불응축가스가 있구나. 혹은 응축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응축가스가 있다라면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퍼지를 해줍니다. 그거는 대형 장치에서 하는데 이따 퍼지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장치가 C점을 기준으로 응축압력이 올라왔을 때와 응축압력이 내려왔을 때 응축 온도가 상승하면 압축비 증가, 냉동 효과 감소, 압축 일량 증가, 토축가스 온도 상승, 성질계수 감소. 만명통치약 배웠죠? 그럼 이건 니까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응축 온도가 올라가면 일어나는 현상, 토축가스 온도 상승, 체중율 저하, 성질계수 감소, 성질계수 감소. 여기 감소잖아요. 그죠? 냉동 효과 감소됩니다. 응축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압축기 흡입가스를 내리면 이거 내리면 상승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압축비 증가, 성질계수 감소, 냉동 효과 감소, 압축일량 증가.